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5단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단원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마지막 단원 마무리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8, 59쪽을 보시면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5단원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금을 정리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글과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91쪽을 보시면 생각금을 붙인 딱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5단원 부분만 뜯어서 붙이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그림 그리셔도 괜찮아요. 다양한 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생물은 총 3가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바로 균류였었죠. 선생님은 곰팡이와 버섯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제 균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균류들의 특징은 첫 번째, 가늘고 긴 균사, 실처럼 생겨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균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씨앗과는 달리 이렇게 흩어지듯 멀리 퍼뜨릴 수 있는 포자라는 것으로 번식을 한다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생물들은요, 모두 다 죽은 생물 또는 다른 생물에게서 양분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얻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통해서, 죽은 생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었었죠. 그 다음에 둘 다 따뜻하고 축축한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걷다가 버섯이나 곰팡이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서 그늘이 많이 진 곳. 그래서 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약간 좀 축축하거나 습한 기운이 나는 그런 곳에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학습했던 생물은 바로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로 우리가 만나봤던 두 생물은 집신벌레와 핵함이었는데요. 두 생물은 모두 다 동물, 식물, 균류, 그리고 세균에 속하지 않는 생물로 원생생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생물 모두 다 물이 고인 곳이나 물살이 느린 하천에서 살고 있었고요. 둘 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려면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광학현미경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습했던 세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균은 이름을 따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모양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류, 원생 생물보다도 크기가 더 작고 단순하게 생겼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곳에 살고 있었고 생존 그 환경만 잘 갖춰져 있다면 번식이 정말 빠르고 많이 개체수가 늘어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도 굉장히 다양하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로운 영향부터 정리해 보면 먼저 이 다양한 생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양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필요하죠. 음식을 만드는 데도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균이나 균류가 죽은 생물을 분해해주죠. 근데 이게 분해해줬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주고 또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로운 영향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또 곰팡이나 세균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물로 옮아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해로운 영향도 있었다는 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첨단 생명 과학의 활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생명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질병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접종 주사액을 만드는 등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건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원생생물을 이용하면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플라스틱 원료를 가진 세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플라스틱을 쉽게 자연에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까지 첨단 생명 과학에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 60, 61쪽의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과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포자로 번식한다.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1번부터 정답을 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씩 다 따져보도록 할게요. 1번을 잘 모른다. 그러면 2번의 설명을 가보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식물한테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줄기, 잎으로 구분되는 거. 이 2번과 3번을 둘 다 식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에 가겠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대요. 아까 선생님이 숲이 우거져서 왜 햇빛이 잘 닿지 않다 보니까 증발도 잘 안 되는 따뜻하고 축축한 습한 곳에서 버섯과 곰팡이가 잘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곰팡이는 균류이고 버섯은 식물이다? 아니에요. 곰팡이도 균류, 버섯도 균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포자로 번식하는 1번이 맞습니다. 참고로 균류와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보십시다. 집신벌레나 핵함과 같이 동물, 식물, 균류, 세균에 속하지 않는 생물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원생생물이라고 했었죠. 자, 원생생물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광학현미경으로 핵함을 관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써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힌트를 좀 더 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들을 다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보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핵함 표본입니다. 기억 보시면 받침유리와 덮개유리로 핵함 표본을 만든다. 핵함 표본을 만든대요. 니은은요. 접안 렌즈로 핵함 표본을 관찰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죠? 다음 디귿. 접안 렌즈로 핵함 표본을 보면서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춘다. 뭔가 얘는 기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핵함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대물 렌즈를 핵함 표본에 가까워지게 조정한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 핵함 표본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만든 걸 올려놓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 그러면 기억이 제일 먼저겠죠. 핵함 표본 만드는 기억, 그다음 재물대에 올려놓는 리을, 그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디귿, 마지막 관찰하는 니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광학현미경 사용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세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럼 이건 다 맞는데 하나만 틀린 거네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얘는 균류와 세균의 특징이었었죠. 2번.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세균 무서워요. 3번. 균류나 원생생물에 비해 크기가 작다. 그래서 우리 확대한 게 일단 20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다음 4번. 식물이나 동물에 비해 생김새가 단순하다. 단순했었죠. 뭐 둥근 모양, 막대 모양, 나선 모양 단순했었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이 해로운 영향보다 많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은요, 이로운 영향도 있고 해로운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이 더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있다. 모두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들은 세균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럼 뭔가 다들 첨단 생명과학이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닌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세균으로 하수 처리를 한다. 우리 하수 처리 시설에 세균 미생물 같은 걸 활용해서 이 음식물이나 쓰레기 같은 걸 분해한다 그랬었죠? 2번, 버섯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과연 첨단 생명과학일까요? 음식은 그야말로 그냥 조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첨단 생명과학이라 보기 좀 어렵겠죠. 3번 볼게요. 영양소가 풍부한 원생생물을 식품으로 활용한다. 아까 우리 건강식품 얘기했었죠. 요새 막 클로렐라 이런 게 막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4번. 플라스틱의 원료를 가진 세균으로 생활용품을 만든다. 얘도 마찬가지죠. 분해도 잘 되고 또 플라스틱도 만들고 마지막 5번입니다.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곰팡이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 뭐 주사액 아니면 약 같은 거 만든다고 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다음 의견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글을 써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에 초점만 잘 맞추시면 아마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친구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음식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므로 해로운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세균이요.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해로운 생물이라고 아예 딱 단정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세균은 해로운 영향도 물론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들도 많이 했었어요. 죽은 생물이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첨단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우리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생물 농약 같은 거 만든다 했었죠.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 또는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다 분해하고 처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균이 그 쓰이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랬었죠. 그렇다면 세균은 무조건 해로운 생물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해로운 것도 물론 있지만 이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주는 생물이다. 또는 뭐 이로운 점도 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쓰시면 좋겠죠. 선생님은 예시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5단원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5단원 정복을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실험 관찰 선생님이 5단원 전체 검사하는 것과 다양한 생물 알리는 홍보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자, 홍보 자료 선생님이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었죠? 바로 6월 11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6월 11일까지 여러분들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 3단원 마무리도 해야 되고요. 1단원, 2단원, 4단원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내고 열심히 여러분들도 수업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한테 좋은 질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에 우리 서로 영상으로 소통하지만 서로서로 수고하고 있다 격려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고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